코스피 4200 시대입니다. 이어서 시장 분석 권소연 마케리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4200 그 포인트 네. 손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뭐 기뻤죠. 네. 사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후자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만 봐도 네네.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오르면서 뭐 수익률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올 들어서 아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지금 국내 증시 상승의 그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흐뭇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어찌됐건 그 시장 상승에 대한 자신감 개인들이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주역은 반도체 주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예.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네네.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네. 뭐 조정을 좀 거쳐갈 만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109%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257% 엄청 올랐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합쳐서 한 66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89% 이제 역대 최대치를 차지했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증시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이 에이펙 이벤트로도 불을 더 지핀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예. 계속 이제 에이펙 이벤트 효과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주요국 정상들이 경주에 총 집결했잖아요. 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던 이 정상들을 다 이제 경주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주목받은 사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느낌상으로는 센스틸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셋이서 이제 시맥한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 그 깜부치킨? 네, 삼성전자는 뭐 예약이 뭐 굉장히 찼다고 하고 뭐 그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던데 네. 뭐 거기에 이어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가서 발언한 내용들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 얘기 등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 대한 기대를 엄청 키워놓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에 이 젠슨 황 CEO가 이 대통령하고 면담하면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26만 장 공급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부터 이 HBM 고대폭 메모리 조달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결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예.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 GPU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워낙에 전 세계가 AI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만큼 칩 확보가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AI에 대한 이제 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의 이제 관건이었는데 예. 빅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GPU 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잖아요. 이렇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달리니까 이 확보하는 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AI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칩들은 뭐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 와중에 26만 장을 확보했다. 이거는 굉장한 호재였던 거죠. 네. 그렇다면 26만 장이면 이제 상당한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일단 핵심 무기는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 이거를- 사용처 이게 되게 궁금하지. 맞아요. 어디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한국 정부의 5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의 각각 5만 장씩 하면 이제 20만 장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네이버에 한 6만 장 그래서 26만 장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제 SK그룹이 행사를 하나 했었잖아요. SK AI 서밋 2025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최태원 회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GPU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써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GPU를 받아서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기업들이 어디에다 이걸 쓸 것이냐라고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 팩토리하고 네. 피지컬 AI에 주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AI 팩토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AI를 적용해서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제조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이럴 것이냐라는 거고 피지컬 AI는 사실 AI가 그동안에는 디지털 공간에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데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뭐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드론 운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를 적용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이 GPU를 쓰겠다고 했고, SK그룹도 AI 팩토리라든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2027년까지 건설해서 이 아태 지역의 AI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고요. 현대차그룹도 뭐 현대차그룹은 어쨌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네.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데 이 AI를 그러니까 GPU를 쓸 건데 그래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또 엔비디아하고 함께 이제 30억 달러를 좀 투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고요. 네이버는 이제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 에너지 뭐 이런 고가 주력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밤에 좀 변수가 생기긴 했었죠. 방금 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가 좀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긴 한데 뭐 이게 오늘 반도체 주가에도 뭐 조정 양상도 좀 있지만 이 트럼프의 한마디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뭐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멘트긴 한데 그 멘트 뒤에 붙인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제 발언, 그리고 그 이제 인터뷰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기자들의 또 한 말 있잖아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이 앞서 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미 젠슨 황은 와서 26만 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 놓으면 사실은 이제 젠슨왕의 이런 발언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기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좀 우려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출 통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뭐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중국을 견제한 발언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딱히 이거를 한국에 타겟팅해가지고 뭔가 수출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도 여쭤봤는데 크게 제한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돈 또 따라와야 될 텐데 네, 예산 그쵸. 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네네, 했는데 네. 공급 금액이라든가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예. 민간 기업들이 공급받는 GPU는 뭐 기업이 부담하긴 할 텐데 일단 정부가 5만 장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 사실 정부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들인 GPU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정부 배정 목표 물량을 사실 이제 5만 장을 책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차 추경 때 1조 4,600억 원 배정했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2조 841억 원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 우선 내년까지 GPU 2만 5천 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 CEO가 한국 정부에 5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2만 5천 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네, 5만 장을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이 5만 장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로 2만 5천 장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한 2만 5천 장 정도 확보하는데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한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 남은 2만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3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업계 일각에서는 뭐 내년 예산안에 뭐 이 비용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AI 추경을 내년에 따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좀 전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네네, 했잖아요. 네. 키워드가 아주 이제 명확한 키워드는 AI였어요. 예, 예. 그래서 내년 예산 규모를 728조로 제시를 하면서 그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안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겠다.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이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한 게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하루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1년이 뒤처졌는데 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이제 한 세대가 뒤처지기 때문에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10조 이상을 편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시정연설을 보면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만큼 정부가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통과만 된다면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앞서서 에이펙 2025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젠슨항 CEO가 신스틸러 역할을 똑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환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네네.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성이 좀 생기기는 했는데 네. 그 GPU를 확보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이제 뱉은 여러 가지 말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을 굉장히 북돋아준 게 아닌가. 사실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강점들을 조금 폄훼하고 좀 이제 저평가했던 스스로. 부분, 예, 네, 그런 게 좀 네, 있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한국에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 한국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제조업, AI 역량이 있고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본 핵심 기술을 가진 몇 나라 안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오픈AI의 샘 올트만 CEO도 어제 열린 그 SK 행사에서 뭐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어요. 한국은 이미 탄탄한 정부 비전을 갖고 있고 예. 또 명확한 국가 목표가 있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인재들이 이제 있는 나라라서 뭐 글로벌 AI 도입 선도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에서 평가하는 한국은 굉장히 AI 최적화된 뭐 사실 우리의 반도체 산업도 갖고 있고 뭐 그리고 배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뭐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뭐 송배전 같은 전력 부분의 핵심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이래서 어찌 보면 반도체, 에너지, 전력 이런 게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인 건데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정부 육성이 이제 얹어져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재들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AI의 이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거를 이제 외부의 우리나라가 아닌 그 외부의 이 AI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네.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AI 관련된 업종들을 사도 되겠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넘고 SK하이닉스도 어제 60만 네. 원을 넘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네. 했고 뭐 어디는 또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분석들이 쭉 나오던데 반도체주 더 오르겠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는 네네. 이제 신의 영역이니까 네. 사실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서 그 네네. 타이밍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등장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7만 원까지 나왔는데 네. 두 목표 주가 모두 SK 증권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 증권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SK 증권이 어떤 논리로 이런 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지를 좀 보면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거를 이제는 PER로 봐야 된다. 예. 이제 얼마나 수익성이 있냐, 그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얼마나 이제 몇 배수로 적정 주가를 봐야 되냐라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PBR을 기준으로 봤던 이유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 같은 이제 전방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호황, 불황이 좀 갈리면서 이익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 중에 네네네. 하나였는데 그래서 침체기가 있으면 침체기를 오래 좀 지나야 호황기가 찾아오고 호황기가 왔으면 다시 좀 침체기로 접어들고 이런 이제 그 주기를 좀 가졌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익 변동성이 크니까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PBR로 평가를 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객사들은 뭐 당장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원래는 먼저 설비를 증설을 해놓고 수주를 하는 선증설 후 수주였는데 이제는 먼저 수주를 해놓고 네. 거기에 맞게 설비를 증설을 하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일단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메모리 산업이 실적도 안정성을 갖춰가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산업은 거시 환경,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반도체 산업도 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시 환경은 안 좋은데 실적 예측은 가능해지는 네. 장기 공급 계약들이 많아지고 잔고가 쌓여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꿔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렇게 PBR이 아니라 PER로 바꿔서 보면 삼성전자는 17만 원 갈 수 있고 네. 하이닉스는 10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추세에 접어든 거 아니라는 이제 그 분석인 건데 뭐 이게 비단 SK증권만의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 일본 노무라 증권도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2027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데 내년 그 와중에 이제 내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아마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여의도 증권가의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의 이 밴드를 보면 대략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60만 원을 그럼요. 넘어섰다가 지금 네, 잠깐 네.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목표가의 상단은 거의 넘어선 상태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서 한 13에서 15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AI로 인한 메모리 호황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판매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될 거고 이제 HBM 판매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면 사실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 잘해주고 네.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죠? 좀 자부심을 네. 갖게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어제도 SK에서 네. AI 서밋 있었다고 네,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도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펙 이벤트가 약간 효과가 좀 사그라들 새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이벤트 효과들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 AI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최태원 회장이 어제 이제 이런 말을 좀 했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는 분위기가 됐고 경쟁을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은 사실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문제는 수요가 늘면 공급이 따라주냐라는 건데 이 지금 공급이 수요 성장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한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AI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근본적인 근거였잖아요.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네.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광노정 그 대표이사가 AI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기도 했는데 그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 이제 메모리에 있다고 진단을 했고, AI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AI 성능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메모리 이제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산업의 핵심 가치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SK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전방의 AI 메모리 공급자라는 의미의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뭐 AI 컴퓨터의 공동 설계자나 파트너, 생태계 기여자 이런 풀스택 AI 메모리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파트너사라는 거는 뭐 엔비디아, 뭐 오픈 AI, TSMC, 네이버 클라우드 뭐 다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멘트가 왜 주목을 받냐면 그동안에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여기에 거품이다. 이제 곧 꺼질 거다. 뭐 이 거품론에 대한 근간에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지금은 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닷컴 버블 한번 겪었으니 닷컴 버블 때만큼 버블이 한순간에 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좀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AI 산업의 리더격인 그 오픈 AI CEO 샘 올트먼도 뭐 명확하게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버블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버블이 껴있는 업체도 있으니 약간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제 버블 언급이었던 거지. 이게 다 버블이라서 곧 꺼질 겁니다라는 게 경고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버블론이 있는 와중에 뭐 AI에 대한 기업 차원, 나아가서 이제 국가 차원, 소버린 AI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AI 산업에 대한 투자 로드맵도 조금 장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가 좀 조정받고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이 투자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로드맵 좀 그려보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 주가에 일이 예비할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과 K 반도체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쭉 분석 들어봤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